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못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을 대상으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죠.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적어도 7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처럼 3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고 6명만 남아있으면 헌재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일단 효력정지를 시킴으로써 심리조차 못하는 헌정마비 사태는 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런 사태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헌재 결정 전에 23조 제1항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헌재가 다행히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재판관 3명이 퇴임하기 전, 그러니까 9명이 남아있을 때 효력정지를 해서 헌재의 개점 휴업 상태는 막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위헌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임을 내세워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3명의 재판관 중 2명을 자기들 몫으로 하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헌재는 정원 9명을 언제 채울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명은 현재 남아있어 심리를 한다고 해도 헌재가 과연 선고까지 할 의지가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선고를 해도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9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과 6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과는 다르죠. 제대로 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헌재가 미루는 건 더 나쁘다고 봅니다. 그건 효력정지 가처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고, 어쨌건 선고까지 해야 되고, 특히 민주당이 남발하고 있는 탄핵 소추에 관해서는 바로바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후임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자리부터 뜨도록 한 지금의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의 위헌성을 헌재가 바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사문화시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는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에 대해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2024 헌막 937 사건인데요. 2024 헌막 937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위헌 확인 사건의 청구 이유 중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 헌재가 비록 2024년 10월 14일 전향적으로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2024년 10월 17일자로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고 아직 후임자 임명이 유언한 상태에서 심리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헌재 업무마비, 헌정질서 중단 사태를 막았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청구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응급처방에 불과하고 지금의 헌재가 처한 위헌적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헌법 제113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법률에 대한 위헌, 탄핵, 정당해산 또는 헌법 소원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3조 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그런데 지금처럼 후임 재판관들이 임명되지 않아 헌재의 전원합의체가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위와 같은 위헌 결정 내지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에서 6명의 찬성이란 9명 전원 재판관이 심리에 관여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과 소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도록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9명이 재판관에게 주장하여 설득하는 기회를 갖는 것과 6명이 재판관에게만 설득할 기회를 갖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히 침해당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두 번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침해. 또한 6명만 남아있는 헌재에서 6명의 찬성을 얻도록 한다는 것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찬성 요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만장일치, 전원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재판에 있어서의 공정성, 국가사법기관으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3. 세 번째, 주권자로서 누리는 기본권 침해. 헌재에서 심리는 6명의 재판관이 있는 지금 상태에서 진행하고 선고는 9명 전원 재판관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는 헌법 질서의 중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선고 기일을 되도록 늦게 잡거나 지정하지 않는 방법 등을 쓸지 모르겠으나 그 실질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그 의사결정을 못하는 불구의 상태에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감추지는 못할 것이고, 이것이 청구인과 같은 구체적 헌법사건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주권자로서 참을 수 없는 모독이자 기본권 경멸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상을 요약하자면 지금처럼 헌재가 비록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숨통은 틔워놓았다고는 하나 이는 극히 상식적인 법리와 국가기관 운영 원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6명의 재판관으로는 심리만 하고 결정을 나중으로 미뤄도 문제고 심리와 결정을 한다고 해도 문제, 즉 어떤 경우의 수를 상정하더라도 9명의 헌법재판관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 유연성이 해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헌 논란은 임기 만료된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을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상식에 맞게 적극 해석하여 당장 퇴임한 재판관들로 하여금 심판에 참여토록 하면서 이에 대한 논거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 외에 달리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위 법 제7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관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헌법 제112조 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 1항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서 재판관의 임기를 입법함에 있어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헌법 제111조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 헌재가 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정상 작동되도록 하였어야 하고, 특히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법이 요구하는 9명 재판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비란 다름 아닌 모든 정상적 조직이라면 임기가 만료되면 기계적 형식적으로 완전히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가 임명되어 직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공백과 단절이 없도록 임기 만료가 되었어도 인수인계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예외 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 설령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그런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이 사기업에서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심지어 사임을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를 바로 이어받기 전까지는 종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의 경우 법정이사의 숫자가 모자란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1항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에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방송공사나 교육방송 같은 곳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47조 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항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 1항 사장, 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3항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퇴임하는 자가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46조는 집행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임한 경우 잔여 임기를 수행할 후임 집행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사임한 집행위원들은 계속 지위를 유지하고 당면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46조 집행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임한 경우 유럽연합조약 제17조에 따라 잔여 임기를 수행할 후임 집행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사임한 집행위원들은 계속 지위를 유지하고 당면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에서 위원 전원의 사임이란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신임을 당해 쫓겨날 처지에 있고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는 과정에 있더라도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인수인계까지는 직무 수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위 조약의 취지입니다. 미국의 경우 임기가 가장 긴 자리 중에 하나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들인데 이들 임기는 14년입니다. 그런데 연방준비법 제10조 2항은 임기 만료에 따라 이사회의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되어 적격 요건을 갖출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이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들을 어떻게 보면 사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규정들이 없다고 해도 일단 후임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임기 만료가 되었다고 전부 쫓아내고 업무 마비가 생기느니 마느니 하는 야단 법석은 적어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을 굳이 둔 까닭은 유럽연합의 경우 여러 국가들이 모인 공동체고 미국 연준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많이 겪은 기관이라 아예 논란의 소재를 없애고자 확인의 차원에서 넣어둔 것뿐입니다. 사실 멀리서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기관 업무의 공백과 단절을 막는 것을 우선적 관심사로 하고 있고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현행 헌법 부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신헌법, 그러니까 현행 헌법이죠. 이 신헌법 공포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를 신헌법에 따라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바로 전날까지로 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신헌법에 따라 선임 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바뀐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신헌법이 발효 중이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고,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를 후임자 선임 전날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신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구기관이 존속하며 직무를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3조 1항.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2항. 이 헌법 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조 1항.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 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부칙을 만들어 두면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헌재 구성요건 미비를 기정사실화하여 스스로 헌재를 불구화하는 상황을 헌법이 용인한다 라고 하는 발상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지금이라도 퇴임한 재판관들로 하여금 심리와 선고에 참여하도록 해서 9명 재판관을 요구하는 헌법의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차원에서 헌재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계를 서는 초병이 교대 시간되었다고 후임병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를 떠나 자기 숙소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헌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는 2024년 10월 17일 3명의 재판관들은 떠나고 2024년 10월 18일부터는 헌법이 요구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이 되는, 그래서 심리를 해도 결정 선고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설령 선고를 한다고 해도 그 인용이나 기각 요건이 달라져서 재판의 공정성, 형평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심판 정족수 규정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고 해서 헌재의 유연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헌재가 상법상의 퇴임이사와 같이 퇴임 재판관에 관한 해석을 통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12조와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도 좋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는 기계적,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면 헌재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퇴임 재판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9명 재판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재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일단 임기 만료되면 짐 싸서 집으로 가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경우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상식적인 해석으로 헌법상의 요건은 늘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입법으로 해두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입법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경우 비록 수정헌법을 통해서 개별적 권리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미국 헌법에 기인권이나 기본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직접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미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자유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의 컨센서스로 인정되는 가치가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따로 상법이나 한국방송공사법의 경우처럼 또 유럽연합기능조약이나 미국 연준법의 경우처럼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어 직무를 개시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이런 단서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헌재가 일반 사기업이나 KBS, EBS보다도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될 필요성이 적은 기관이라고 헌법 초안 작성자들이나 헌법재판소법 입법자들 그리고 헌법 개정 권력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국가기관의 업무의 연속성, 헌법재판 기능의 상시화를 통한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의 공백상태의 방지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112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7조가 퇴임재판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퇴임재판관이 후임자 직무 임할 때까지 종전 직무 수행 계속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비법리적, 반헌법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에서 2024년 10월 17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퇴임재판관들에 대하여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한편 헌재법 제7조 제1항이 그런 명문상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물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사건의 당사자들, 향후 헌재의 헌법심판을 구해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헌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각하게 기본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헌재가 내린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7조 제1항에 대한 적극적 사법 해석 및 신속한 위헌 결정 없이는 반쪽에 불과한 회복이고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은 불구 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른 어떤 사건보다 먼저 이 근본적인 위헌 문제를 해소하여 주기 바랍니다.